퇴근길 차가 많이 막힙니다. 모두들 어딜 가시나요? 이 길의 끝, 누가 당신을 기다리나요?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린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만들며 살아가는지 오늘의 밥상을 마주하려니 문득 궁금해집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오래된 인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적잖이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까요? 저와의 나이 차이가 70년 좀 못 될 것 같은데 오늘 저의 길동무를 소개합니다. 몇 살? 7살. 동자승의 나이는 7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음식이 사찰과 깊은 인연이 있기에 특별히 하루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연밭이야? 아, 그래? 근데 나는 이런 밭은 처음 본다. 상당히 이상하게 생겼네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할 리가 없죠. 자연 그대로죠. 세상 없이 푸르던 연잎은 모두 시들었습니다. 연때는 가까스로 겨울을 견딥니다. 이곳 무엇이 있어 동자승은 저를 이곳으로 안내했을까요? 네? 스님이셔? 맞아?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겨울 연을 캐시는 거예요? 예. 겨울 아이고, 연이 난- 서리가 오고 나면은 연이 제일 네. 여문 때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맛도 있고 섬유질도 충분하고 수분도 많이 빠져가고요. 아 예. 예. 지금 이 캐놓으신 게 바로 이거구만요. 요게 이제 지금 캔 거고요. 나는 이게 이제 연뿌리가 다 이런 줄 캔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쭉길쭉 온 건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매듭이 다 있고 그렇네요. 대나무처럼. 어휴 이건 만지는 것 자체가 경건해지네요. 이런 인연줄이. 이게 이렇게 퍼지고 저렇게 퍼지고 네, 좌우로 사방으로 얽혀서 얽혀서 얽히설키죠. 얽히설키. 예. 줄기는 이렇게 다양하게 얽히설키인데 네. 이 줄기 속에서 올라오는 잎과 꽃은 하나씩만 올라오는데 동자 스님도 최 선생님도 저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개체의 존재죠. 그러면 연속돼 있죠. 인간 어머니의 탯줄을 끊지 않고 놔두면 전부 연결돼 있듯이 그렇죠. 어머니와 생명이 연결돼 있듯이. 연으로 이렇게 다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땅은 태반이고 연은 탯줄이죠. 이야, 여기서 참... 올라오는 꽃은 자식이죠. 그래서 연밥을 연자 이렇게 하죠. 연의 자식. 한여름의 연꽃과 연잎은 진흙 속에서 연근을 탯줄 삼아 땅과 연결됩니다. 이게 깎으신 거예요 지금? 예. 미리 깎고 났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이걸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예. 생으로 드셔도 돼요.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동자 스님, 일로 오시오. 잡숴보시오. 와봐. 맛있어. 응. 과자야. 먹어봤어? 많이 먹었어? 생과자. 생과자. 연의 생과자. 깨밀어봐. 아유 시원하네. 씹어봐. 아이스크림 먹는 거 같네. 옳지? 응.
맛있어. 약돼. 너무 많이 씹었나? 아, 천천히 맛있습니다. 씹어보세요. 근데 맛이 약간 감자 맛도 나는 거 같고. 감자 맛도 나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예. 연못 옆에는 정사 스님의 장독대가 있습니다. 연잎을 넣어 만든 된장이 저장되어 있죠. 보시고요. 숟가락. 근데 된장 냄새가 안 나. 예. 냄새가 별로 진하지가 않아요. 잘 좀 맡아보세요. 조금 나네. 예. 이제 건들면 좀 납니다. 움직이면. 예. 허허. 16년 전 담근 연된장입니다. 이 맛은 어떨까요? 네. 그 유신 성분 아까 말씀드린. 너도 먹어봐. 짜지? 안 짜? 맛있어? 저 더 보고. 이건 된장 자체의 맛이 아니라 그냥 밥 반찬으로 뭐 만들어 놓은. 예. 그냥 주물주물만 해도 음식의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매주 만든답니다. 매주요. 아, 연 매주요. 연매주. 연 매주. 근데 냄새가 전혀 없어요. 매주가 콩 냄새만 좀 주로 많이 나죠. 연이 들어가서 그 아무 냄새도 난 없는데 내가 그러지. 코가 나쁜가? 해 감기 들었나? 아 냄새가 별로 안 냄새가 나는데요. 거의 별로 네. 안 나죠. 연잎은 냄새를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죠. 여기에 5% 정도의 연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침하고 나무라고 골고루 청운사에서 14년 전부터 사찰 앞에 논을 사들여 연을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청운사 음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주지 스님이 연된장을 풀어서 만드는 잡탕찌개는 그중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큰 제사를 지내고 난 후 남은 음식이 생겨야 만들 수가 있죠. 연 된장을 넣고 연 간장을 넣어서 찌개를 끓이면 그 기름 튀기고 한 것들이 다 이런 전 음식들인데 그 튀겨서 나는 냄새 또 튀겨서 나는 강한 맛 이런 부분들이 냄새가 좀 연해서 제거되고 강한 맛 이런 게 부드러워지죠. 너무 많은 걸 넣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다 넣어요 다. 여기 또 미역국이 나오면 미역국에도 넣으시고 스님의 특허받은 음식. 너무 자판이 돼서 많이 이 맛도 저 맛도 없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청운사 주지 스님의 잡탕찌개 진짜 맛이 좋을까요? 상합 현진이가 음식 냄새가 없네요. 이제 연이 아마 들어가서 향이 좀 부드러울 겁니다. 행자 스님도 먹어. 맛있지? 팍팍 먹어야 더 맛있어. 그렇지.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은근히 맛이 괜찮더군요. 이 청국장이니뭐니 냄새가 있어야지 제맛이라고요. 향을 먼저 맡고 근데 여기 냄새가 없으니까 그 점은 조금 섭섭하군요. 좀 부드럽죠. 어느 향의 독특한 개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향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중화시키는 면. 그 연의 연자가 이제 위에 풀초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풀, 예. 그다음에 연결은 연자 이렇게 예, 이게 들어가는 거는 이런 그러니까 식물과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지금 예. 말씀하신 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살아가게끔 예, 하는 하나로 연결.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예. 사람의 인연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듯 겨울바람을 견디는 연대들은 물속의 연근으로 모두 이어져 있죠. 그 인연이 절정에 달하는 여름.
연못은 초록의 아우성이 됩니다. 연이 치여갖고 왔나 봐. 카메라는 빠는 걸 좋아하지? 사람 길을 훌쩍 넘긴 연잎이 쉽게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실이 나옵니다. 이게 연이 가지고 있는 섬유질 영양소예요. 이게 계속 이게 나오죠. 여기도 나와 있죠. 이 거무줄처럼. 이 목화 실 같지 않아요? 이게. 이거를 꼬아서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든다.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연은 버릴 게 없습니다. 연잎이나 꽃, 뿌리뿐만 아니라 연대에서도 일상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죠. 요거 이제 연밥이거든요. 연의 열매, 연의 종자, 단백질, 기타 등등 영양소가 엄청 많아갖고 한 알이 콩의 16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연밥 알 하나가 콩 16개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식물성. 그래서 아주 좋은 약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힘들면 쉬면서 간식을 이렇게 까먹기도 하고. 이 껍질째 다 먹어도 되고, 속 알맹이만 하나 더 하시면. 연씨 하나의 힘을 빌어 여름에 땡볕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뼈를 가르다니나 무엇보다 훨씬 더 좋은 모자야. 우리나라에는 연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못은 말 그대로 연이 자라는 못이란 뜻이죠. 그런 단어가 따로 있는 걸 보면 옛날엔 연못이 참 많았나 봅니다. 지금은 사라진 연못. 연은 우리 밥상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책 한 권을 찾아 도서관에 왔습니다. 어렴풋이 옛날에 읽었던 한 대목을 찾는 중입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여름편입니다. 연잎밥 하나에 반찬도 필요 없다고 한 걸 보면 연잎은 맛을 내는 그릇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우리 밥상에서 그 연의 응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이렇게 들고 오세요? 예. 오늘 연막걸이를 한번 아이고, 만들어서 어때? 정말 향기롭겠는데요? 문인화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방문했습니다. 김낙부 씨가 냉장 보관해둔 싱싱한 연잎 한 장을 준비합니다. 연꽃이에요. 연꽃, 백년꽃. 꽃봉오리가 피기 전에 땄다가 저장한 것입니다. 김낙부 씨가 직접 키운 꽃이죠. 막걸리로 작은 연못을 만듭니다. 연꽃이 취하면 향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더 훨씬 맛있어요? 아, 그러면요 제대로 됐습니다. 향이 막 풀풀 올라오는데. 유성은 씨는 40년간 연을 그려온 문인화가입니다. 그중 10년은 김낙부 씨에게 연그림을 가르쳤죠. 무엇으로 이어졌는지 따라 사람 사이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엔 연꽃 향이 있죠. 네. 술이 익을 동안 안주가 준비됩니다. 오색 연근 찹쌀찜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우리
어렸을 때 방앗간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찰밥 해먹는 거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우리 집도 방앗간이었는데 방앗간집은 곡식이 넘쳐나는데 옆집들이 굶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밥을 못 먹게 해요. 점심 때는 고구마로 끼니를 이제 때우라고 그러죠. 옛날 어른들은 절대 옆집하고 같이 어떤 정서를 먹고 사는 것도 정서를 공유하려고 그랬지 자기 집 풍부하다고 해서 막 먹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옛날엔 담장 넘어 따로 살아도 모두 한 솥 안에 같이 사는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방앗간집 아들도 점심을 굶고 이웃에 배부른 티를 내지 않았죠. 우리 밥상에는 그런 인지상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생 장정이 있네. 고마워 언니. 이거 우리 연잎닭에서 먹게요. 네. 동생 그래요 저희는. 어머니가 이모님한테 동생 아래 동생한테 회라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존칭 쓰고 발에 베테 동생이어도 존칭을 썼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자라와서 동생한테 해라 빠락빠락 안 해요. 그랬는가 저랬는가 반 존칭 쓰고 그렇게 항상 지내요. 오가는 말의 높이에 따라 사람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듯이 언니는 동생을 높여 대하고 높임을 받은 동생은 저절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는 사이 김낙부 씨 자매들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지냈죠. 얇은 연잎 한 장이 신기하게 닭의 비린내와 지방을 없애주듯이 말 한마디 조금 높이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음식 재료가 서로 상응하는 조화를 가만히 보면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일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 농사 지면서부터는 저는 여름철마다 이거 해서 먹어요. 연잎 달고. 예, 그러면은 되게 기운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몸이. 맞아. 몸이 힘들 때 이거 연잎을 깔고 이렇게 개떡을 해 먹으면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운동도가 잘 맞네. 연잎은 피를 맑게 해서 몸의 기운을 북돋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빵 만들려면은 뭐 거품 내야 되고 어깨 빠지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난 이 방법이 좋더라고. 밀가루와 계란물을 섞은 반죽에 콩을 얹고 밀개떡을 만듭니다. 연잎을 깔고 떡을 찌면 그 기운이 배어들어 단순한 밀개떡이 지친 몸에 생기를 주는 음식으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속을 살짝 뜯어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옛날 그 맛이야. 맛있지? 그만 먹어. 더. 만찬의 시간입니다. 이 맛이야. 너무 맛있어. 음식과 사람 사이에도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기막힌 인연이 없죠. 요즘 우린 그 인연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 저 먼저 반성을 해봅니다. 동자승이 저의 나이가 되면 2080년쯤 되는데 그때 한국인의 밥상에서 음식과 사람의 인연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연못은 그때도 지금과 같을까요?
네, 대구광역시의 외곽 지역입니다. 포크레인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연근밭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우리나라 연근의 30% 이상이 생산되는 지역이죠. 손으로 작업하기 편하도록 포크레인이 7cm 정도 흙을 걷어내면 연근이 나옵니다. 이만한 거 봐. 이만한 거 맞나? 보자. 좋다. 좋다. 잘했더라. 형님 신랑 가가 좀 더 머쓱해라. 요거 보이 봐라. 잘 됐지? 한 몽. 원래 이렇게 5마디가 나오는 건가요? 네 마디 다. 그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농사가 잘 되는 해는 4마디 5마디 나오고 아주 태풍에 잎이 부러지고 하면 2마디밖에 안 나오고. 주문이 들어오면 연근을 캡니다. 땅에 묻어두어도 상하는 법이 없으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죠. 여기선 부부가 조를 이루어 연근 작업을 합니다. 남편이 포크레인을 맡고 아내가 연근을 캐죠. 형님 일찍 나오신대요. 이게 오늘 웬일이고? 아까 많이 해놨다 이걸. 아따 언제 와가 이만 했노? 나 집에 있는가 싶었는데. 조금 전에 왔다. 조금 전에. 친동생처럼 지내는 이웃 부부가 오자 참았던 불평이 터집니다. 신랑 농사 뭔지가 이칸. 이칸 화냈는데. 화냈긴데. 화냈긴데 뭔지 딱 하나. 농사 시간이 잘 되시겠지 뭐 말이 많아. 아이고 내 다니고 뭐 일뭐 하지도 안 하고 내 뭐 다니고 하면서 뭐. 그래 나 농사 이래지지. 그럼 그렇구만. 웃기는. 그 원래 영분이가 제일 농사 제일 잘 되는 게라 굵어 이거 잘 됐어. 그래 진짜 크네요. 예, 큽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이거. 근데 내보고 자꾸 농사 못 짓다 하잖아. 이래 돼야 좋은 기지 이하고 되려 하나. 이래 지야 농사 잘 짓는 기지 이게 왜 잘 짓는 기고. 이거는 그냥 골라 이거보다. 이간 봐라 이래가 5마디씩 이래 나와야 되지 그래 이래 지가지고 농사 잘 짓다 하면은 좀 그것도 부지런히 잘 좀 됐고 이것도 잘 됐고 이것도 잘 됐네. 농사 좀 부지런히 좀 잘 지으라 좀. 크기로 따지는 건가요? 그렇죠 크기로. 연근은 큰 게 좋은 거예요? 큰 기 좋죠. 안 다치는 거 캐면서 안 다치는 큰 기 좋지 연거는. 아내에게 매일 타박을 받지만은 이복희 씨는 여기에서 연근 장목반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사실 그 공을 아내가 제일 잘 알죠.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재미는 있어요. 어떤 재미가 있어요? 아웅다웅 싸울 때도 있고 일하다 보면 막 원래 사람이 힘들면 싸우잖아 그지? 힘들면은 짜증 나잖아. 그럴 때는 막 성질 있는 대로 옆구리한테 하프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분들이 연근 농사를 시작한 30년 전만 해도 연근은 약재 시장에 들어가는 한약 재료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연근이 오장을 보호하고 하체를 튼튼하게 한다고 적혀 있죠. 자, 그래 여기까지. 연하있어 시끄러워. 예. 열심히 음식 좀 해봐라. 아이씨. 연근 음식을 한다기에 가장 자랑할 만한 음식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설탕을 좀 넣고요. 어렸을 때 많이 드셨던 거예요? 예, 어렸을 때는 좋아했는데 이만큼 굵은 거는 못 먹었습니다. 그때는 비싸니까 비싸니까 굵은 거 이거 하면은 좀 비싸잖아요 서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거는 못 해 먹고 이래 조금 적은 걸로 해가지고 그래가 많이 삶아 먹고 이랬다가 어른들 그 가시대고 저들은 시집 와가지고는 그런 걸 몰랐었잖아. 근데 시집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 그래갖고 이제 이거 설탕 넣고 이렇게 삶아 먹는 줄 알지. 연근 농사로 잔뼈가 굵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바로 연근을 그냥 삶아 먹는 겁니다. 뭐 아까 일하고 나는데 배가 고프고 그만아. 뭐 빨리 좀 삶아가 주든지. 와, 뜨거리네.
그림이야 이거. 아 이것이요. 자, 한 개 맞아보세요 지금. 우리 이것도 뭐라. 한 개 더 넣어보자. 알겠어. 다 되는 어떠노? 아, 딱 형 마지막에 있구나. 맞나? 야, 내가 봐야 안 된다. 아, 나 조금 덜 되긴 덜 되는데. 조금 물만하다. 끓이면 되겠는겨? 응.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내가 언제 봐봐라. 머리가만 어떡하? 아니 덮어놔라. 설탕만 조금 넣고 20분 푹 삶은 연근입니다. 이곳 장목반 분들이 최고로 치는 연근 음식. 제대로 된 음식 재료는 그 자체로 요리가 되죠. 저는 양식 대용으로 살이 많이 없으니까 살 좀 줄으려고 이게 많이 해가 해먹었다니까. 아 옛날에는 그렇지. 쌀이 많이 없어. 무시박 하는 거 알아요? 무박. 예예예. 무밥 대신에 연근밥을 해 먹었대요. 여기 사람들은. 어제 강원도는 도토리밥. 연근밥을 할 때는 연근에 있는 수분 때문에 밥물을 조금 적게 잡아야 합니다. 연근을 익혀 먹으면 만성위장 장애나 과민성 장염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죠. 쌀이 없어 먹은 연근밥이 뱃속에는 오히려 보약이었던 셈입니다. 된장 저 조금 풀고. 된장 풀고. 된장 풀고요. 그래 멸치 좀 많이 멸치 넣고. 좀 많이 멸치 넣고. 그래 연근 썰 나는 거 그거 좀 많이 넣어라. 두 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네. 음식은 어머니 두 분이 하시고. 원래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겨. 근데 우리는 음식 솜씨는 없고 입은 살 갖고 잘 죽겠다니까. 이야기 잘 하잖아. 그 뭐여라 하면 잘 더. 경상도 또 여자들도 잘하고. 아니 밖에 일도 같이 하시잖아요. 밖에는 같이 하는데 보기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이래 이야기하면 막 그래 앉아가 텔레비나 보고 뭐 또 이야기 좀 하고 이기지 뭐. 어른들께 이래 하고 이래 배웠던 게 있으니까 보고 했는 게 있잖아. 밑에 세대는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안 나지. 먹는 집에 오면 먹는 것만 달라고 해서 그렇죠. 일은 하나도 안 하시는. 물도 더. 원래 또 경상도 사람들은 네. 뭐 자자 더 뭐 그것밖에 없잖아. 그렇게 똑같아. 먹자, 네, 이래. 똑같아. 남자들은 알까요? 여자들이 많이 봐주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제가 좀 살아보니 마누라가 나도 참 많이 봐줬구나를 알겠더군요. 물엿이 비쌌던 시절에 만들던 연근 된장찌개입니다. 찌개와 조림의 중간 정도로 끓입니다. 부엌 찌개 끓는 소리가 세상에 둘도 없는 자장가입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생연근을 갈아 즙을 만듭니다. 하나 일어나 보자. 이거 시원한 거 한잔 해. 이건 저기네. 연근 즙 한잔 했어. 아따 이 좋은 긴데. 네, 가만 앉아가네요. 속이 시원한 건데. 이 좀 더 줄 수 없나 이거? 숙취는 뭐 연근 한 잔으로 끝. 숙취야 저리 가라. 연근즙이 있다. 연근에는 비타민C나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아서 과음 후에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연근을 생으로 먹으면 해독작용을 하기도 하죠. 즙을 짜고 남은 연근은 전의 재료로 씁니다. 손 딜라. 아따 이제 아따 이거 먹어도 되겠나? 다 채나왔구만. 드디어 남자들이 힘을 좀 씁니다. 물이 좀 적게 들어갔네. 많이 넣었는데. 연근 된장조림 한 숟가락을 남자답게 퍼넣고 대구 사나이답게 밥을 비빕니다. 네, 모두들 꿀맛 같은 식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남자분들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부부 싸움하지 마있어. 말이 다르노. 싸우면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내처럼 안 싸우면 됩니다. 천 번을 태어나고 죽어야 만날 수 있다는 천생연분. 부부는 그 천생의 연분이랍니다. 그 연분의 뿌리는 아마도 연근을 닮아 있지 않을까요? 연씨는 수천 년이 지나도 싹을 틔우지만 정작 연의 뿌리는 꽉 차 있지 않습니다. 숭숭 비어 있죠. 인연은 마음을 비워야 채워지고 사람은 욕심을 놓아야 얻을 수 있는 이치가 이 연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 수첩에 보니까요, 제 인생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고 할까요? 또 이름도 가물가물한 분도 있고, 이 중에 내 인생의 삶을 바꿔준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 수첩에는 얼마만큼의 인연 있는 분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가을의 초입입니다. 호남 평야가 펼쳐진 곳에 둥근 연잎이 가는 여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의 연못입니다. 단일 연못으로는 동양 최대의 규모죠. 그 면적이 축구장의 50배 정도에 달합니다. 한때 논이었던 이곳을 연못으로 바꾼 건 약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벼농사보다 약 4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죠. 미친놈이다고요. 좋은 문전옥답에다가 연시분께 저 골빈놈이 미친놈이 망하려고 한장했다고 해서요. 그 나는 5년 아합을 내다보고 연을 심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성공한 계기가 된 거예요. 연꽃이 지고 난 가을 초입에는 연자, 즉 연씨를 수확을 합니다. 연씨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출혈을 멈추게 하는데 탁월한 한약재죠. 국산 연자는 몸값이 아주 귀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에 연뿌리 하나 캐먹고 거기 주인이 있었거든요. 주인 할머니한테 들키면 책가방 다 뺏기고 부모님이 이제 사정해서 돈 물어주고 다시 책가방 찾아오고 그랬죠.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날에는 내가 이렇게 연을 많이 질지를 농사를 질지를 누가 알겠어. 알 수 없는 인연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잘한다. 인생사 연못 같은 것이라 진흙 속에서 그러하듯 인연의 뿌리가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연농사를 하는 농부들 덕분에 최근 연이 사찰 공양간을 넘어 가정집 부엌에서도 조금씩 사용되고 있답니다. 유현미 씨도 5년 전부터 연을 식재료에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연잎이 수확되는 여름철에 많이 사다가 냉동 보관해두고 그때그때 해동해 씁니다. 갈비찜에 연 넣는 건 처음이지. 연잎을 이용한다는 거는. 핏물을 뺀 갈비에 칼집을 넣어 손질해두고 연잎과 가시오가피, 맹문동을 넣고 갈비찜에 늘 밑국물을 만듭니다.
유현미 씨에게 음식은 쉽지 않았던 시집살이를 잊게 해주는 탈출구였죠. 문제 소리가 저거였죠. 뭐 손자. 처음 결혼할 때부터 이제 손자를 노래 부르셨는데, 근데 이제 뭐 셋째를 낳고 나니까 이제 해결됐지. 근데 낳기 전까지 참 힘들었어요. 힘들수록 음식 배우기에 열중했습니다. 손자를 바라던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훌륭한 음식도 없었겠죠. 그러고 보면 악연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에 빛과 그림자가 있을 뿐이죠. 누구니? 아우 아들 왔네. 와서 인사해야지. 정한 인사해. 아이고 많이 컸다. 쑥스러워 우리 아들. 야, 많이 컸지 우리 아들. 아이고 많이 컸네 아들. 귀한 아들. 사실 늦둥이 아들을 낳을 때 유현미 씨에게는 심각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혹이 커져서 부신 쪽으로 가서 혹이 한 10cm가 넘었어요. 그래서 보통 임신을 하면 호르몬 분비 때문에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임신 한 7개월 됐을 때 떼내야 된다고. 그래서 좀 되게 힘들었어요. 수술을 미루고 출산을 감행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나자 혹은 사라졌죠. 늦둥이 아들은 참 순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는다고 표현합니다.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인연도 희생과 고통 속에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은 그 인연의 정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꽃이 아직도 살아있네. 꺼져가지고. 와. 연잎과 꽃을 우려낸 물입니다. 이 물을 연잎가루에 넣어 쌀가루 반죽에 쓸 국물을 만듭니다. 비나이다 뭐 정수 물 떠놓고 막 그런 장면 보이잖아. 이게 정성의 마음을 담아서 비벼준다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이렇게 세워. 색깔별로. 그러면 나중에 케이크 이렇게 색이 나오는 거야. 색깔을. 연근은 장식용뿐만 아니라 떡의 식감에도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목넘김이 다소 퍽퍽한 떡에 연근을 넣으면 식감이 부드러워져서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먹을 수가 있죠. 유현미 씨는 연근을 넣은 떡으로 요리대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드러운 떡은 나이 든 시어머니에게 드리기 안성맞춤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훌륭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이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그 둥근 인연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일생을 사는 것이죠. 서로가 모른 척해도 사실 우리 모두는 아주 가까이 삽니다. 바로 옆에서 먹고 씻고 잠을 자죠. 누군가의 안녕이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불행 또한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만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었죠. 안녕하십니까? 고기 밟으면 빠져. 연못이 꽁꽁 얼었습니다. 강화도
선원사 앞에 겨울 연못입니다. 눈 덮인 연못에서 보이는 건 마른 연대뿐인데요. 오늘은 다름 아닌 그 연대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제 뿌리처럼 구멍이 있어요. 이게 연근까지 이어지는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은 비어있는 통로의 연속입니다. 이걸 삶아서 이 물로 이제 나물을 삶거나 그러면 그 나물이 정말 싱싱하고, 그다음에 이걸 좀 깨끗하게 씻어서 또 끓여서 또 밥물로 해도 되고. 선원사는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터에 세워진 작은 절입니다. 이곳에 주지로 있는 송원 스님은 연의 효능 연구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죠. 맹물로 담근 것보다 동치미가 굉장히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전 세계인이 다 먹어야 돼. 이걸로 간장을 담궈도 좋고요. 근데 좀 귀찮지 않으세요? 자꾸 스님이 이런 거 자꾸 하셔서. 이제 첫 번에는 귀찮고 그냥 이해가 안 가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도 이게 중독이 돼갖고 김치 담그고 뭐 생선 굽고 뭐 고기 먹을 때 이게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이제 할 수 없어요. 중독이 됐어요. 처음에는 연과 사랑에 빠진 스님 등살에 고생도 많았습니다. 처음 연대를 삶았을 땐 잘못되어 못 쓰고 버리기도 했죠. 지금은 주지 스님의 끝없는 연구 덕분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고정관념이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 예를 들자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나물 종류를 삶으면 그 삶은 물을 다 버리고 찬물에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육수 진짜 좋은 영양가 있는 걸 다 버리는데 쓰는 쪽으로 가야 되고. 오늘 연대 삶은 물로는 동치미를 만들 겁니다. 연대를 30분 동안 삶아서 식힌 물이 동치미의 밑국물이 됩니다. 연대 삶은 물에 연근과 무를 함께 넣어 동치미를 담그면 무는 더욱 아삭해지고 국물은 더 시원해지죠. 이렇게 담가 7일간 숙성을 시키면 맛있는 동치미가 됩니다. 제가 그 심장병이 생겨서 39에 유언장 쓰고 40살 못 남긴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내일이면 54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년을 더 사는 격이 되거든요. 지금 연을 먹고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연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저는 40살 못 남긴다고 인생을 포기했었으니까. 스님은 병원 치료와 함께 연잎차와 연근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연의 효능이 심혈관계 질환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죠. 스님이 연에 몰두하고 조금이라도 연 음식을 알리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덕분에 선원사 공양에는 연이 빠지지 않죠. 오늘은 연자와 연근을 듬뿍 넣고 영양밥을 만듭니다. 밥솥에 눈물이 흐르면 밥이 어지간히 뜸이 든다. 밥솥의 눈물이라. 전기밥솥의 전자음에 익숙한 요즘 참 인상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밥을 짓는 밥솥도 열을 견디는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밥솥의 눈물 끝에 밥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쟤들이 이제 알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알라로 들어가는. 저 닭이요?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 닭장이라. 여긴 스님의 임상 실험실입니다.
폐사되기 직전에 병든 닭을 가져와 연이 들어간 사료를 먹이고 회복 정도를 관찰하는 것이죠. 연이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이제 최고니까 그래서 이제 닭이 이제 그 알 못 낳는 이유가 이제 그 양계장에서는 기름이 많이 끼고 살이 쪄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에 그 다이어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닭이 연 사료를 먹었을 때 분명히 회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연 사료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보름 만에 알을 낳기 시작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먹이다 끊었는데 지금도 계속 알을 낳아요. 폐닭이 어떻게 알을 낳냐고 주위에서 말렸지만 스님은 당당히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연하고 쌀겨를 먹으면 이 노란 게 아니라 사실은 홍색이죠, 홍색. 이게 홍시처럼 아주 붉은색이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계란은 비린내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스님 드셔보셨어요? 네, 그럼요. 실험해야 되니까 제가. 원래 이게 우리 불교 역사상 이러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역사에 안 될 일이지만 달걀이 참 싱싱하긴 합니다. 스님의 실험은 또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농약인가요? 하도 사람들이 집어가서 먹어가서 안 남아나기 때문에 제가 농약이라고 써붙였는데요. 이게 연잎차입니다. 연잎차요? 연잎차가 상온에서 1년이 지나도 이제 변하지 않고 쉬지 않는데 지금 이것은 2년이 다 되어가는 연잎차인데 곰팡이가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안 썩었어요. 스님은 이 실험의 성공으로 요즘 인공 방부제 대신 연잎을 쓸 방도를 고민 중입니다. 이번엔 20분 만에 완성되는 스님만의 연근 조리법을 좀 볼까요? 지금 이렇게 간장으로 해서 1차 이제 그 간이 배게끔 하면서 약간 그 뜨겁게 데치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뚜껑을 덮어가지고 요 불을 최대한 세게 물엿으로 해도 되고 꿀로 해도 되고. 이거는 스님 전문인가요? 예, 스님 전문이세요. 이게 내 개발품. 예, 개발품. 10분간 센 불에 익힌 연근에 고추장과 물엿을 넣은 양념을 붓고 조금만 더 끓여주면 초간단 스님표 연근조림이 완성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1시간 넘게 연근을 조리는 수고를 덜 수 없을까 해서 스님이 개발한 음식입니다. 첫째는 내가 건강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을 먹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쌀이 남아들어서 지금 농민들이 다 걱정이고 국가에서는 직불금 주는 것 때문에 고민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스님으로서 국가와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하고 또 많이 먹으면 좋은 거는 이제 내가 확실히 체험을 했으니까. 불심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불성은 멀리 있지 않죠. 나에게 이로운 음식을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연밥상을 소개한 여정의 끝. 문득 내가 맺은 수많은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름다워질까? 동자승이 저에게 작별의 선물을 건넵니다. 무엇을 그린 걸까요? 아유, 잘 그렸네. 연꽃입니다. 동자승이 제 질문에 답을 준 걸까요? 누구나 마음의 연못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 연못에 꽃 한 송이 피울 수 있다면 따끈한 밥 한 끼 함께 할 인연이 있을 거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 자신인 듯 내가 맺은 인연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연꽃이 진흙밭 아래서 다른 연꽃과 이렇게 연결돼 있듯이 나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연결돼 있죠. 올 한 해 또 어떤 인연이 생길까요? 또 어떤 인연이 우리에게 작별을 고할까요? 연밥상을 마주한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려봅니다.